자, 이제 온라인 티타임이 끝나고 수분양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한 16개 정도 주셨네요. 제가 이게 빨리 읽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티타임 이후에 질문 답변인데 뭐 중복된 질문도 많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궁금해하니까 한 번쯤은 꼭 들어보세요. 자, 운영은 위탁사가 하는 거고 수분양자가 운영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수분양자가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당연히 수분양자들이 내가 위탁 운영사보다 더 일 잘할 수 있어. 이건 뭐 예약 그냥 받고 청소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시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시는데 보통 조합원 형태로 운영해요. 또는 하다가 아니야. 이러다가 제3의 위탁 운영업체 선정해요. 그렇다고 기존의 위탁 운영업체로 가느냐? 그러지 못해요. 차마 양심상. 좋게 안 나왔을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수분양자끼리 운영하겠다는 건요. 자영업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도 있고 뭐 사업을 하고 하실 텐데 자영업 하려고 생수 투자한 사람 없잖아요. 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취소에 따른 계약금은 벌어지는 건가요? 요 취소는 이제 위탁 운영 계약을 말한 거고요. 분양 계약은 웬만하면 취소 힘듭니다. 예, 분양 계약은 정말 힘들어요. 소유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근데 위탁 운영은 취소해도 실제 영업 전이라면은 뭐죠? 제가 어떻게 썼지? 이건 잘못 쓴 것 같은데. 위탁 운영 계약은요. 취소해도 실제 영업 전이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못 썼네요. 이것도 방송 보시는 분들 화면만 캡처해 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자, 영업 전이라면 비용 발생이 안 해요. 그런데 시숙 시작일, 영업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는요. 업체마다 페널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위탁 운영 계약은요.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너무 이거 취소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고민할 게 아닙니다. 전혀. 자, 위탁 운영업체 일을 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설명회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참가자가 질문 답변하는 거 지켜보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설명회 시기는 분양 이후 그리고 건물 준공일 수개월 전에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건물 준공일 전후에 하게 돼요. 그러면 설명의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분양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따라오세요라는 그런 개념이 설명의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합니다라는 브리핑 개념이지 여러분들 설명회로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설명회를 미리 해야지 위탁 운영업체 저거를 할지 다른 걸 선택할지 초도 비용을 검토해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품목을 바꿀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건물 준공 전후에 뭐 한 1-2주 전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요청을요. 여러분들이 위탁 운영업체 이미 결정돼 있다면 분양 받았으면 미리 요청하세요. 그래서 위탁 운영업체한테 계속 설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 안 해주려고는 할 건데 저는 가능하면은 한 6개월 전, 1년 전 이렇게는 요청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자 대표는 어떤 식으로 선정되고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입주자 대표란 용어는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나오고요. 생수증 집합 건축물에서는 관리단장, 뭐 법적으로는 관리인, 대통령이죠.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여기 법률을 살펴보면요. 어, 선정은요. 구분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아니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한 3개월 이내에 이렇게 구분 소유자가 통일 이후부터 한 3개월 이내에 이제 뭐 관리단 집회 이런 게 열릴 텐데 그때는 사실 시숙 기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힘들어요. 저는 시숙이 일주일 이내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데 뭐 사실 준공 전에 이미 홍보는 다 끝나잖아요.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직원 훈련들을 위해서 시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위탁 운영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지. 어차피 수분양자가 가져갈 객실 수익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 훈련이나 여기에 관련된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수억짜리 분양 받으신 거잖아요, 수분양자분들은. 그럼 뭐 신입 초짜가 아닌 며칠 만에 업무 파악이 가능한 그런 양질의 이런 운영 인력이 와야 되는데 그거는 위탁 운영 업체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뭐 7, 80년대 뭐 그때는 모를까 지금은 시숙은 일주일 이내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위탁 운영 업체가 2개면 프론트도 2개인가요? 맞습니다. 프론트가 이 뭐지? 프론트가
로비 하나에 4개, 5개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뭐였냐면 그 위탁 운영업체가 3개면 당연히 프론트 3개고 5개면 5개잖아요. 그런데 너무 위탁 운영업체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2개 정도, 많아봤자 3개. 요게 맞습니다. 프론트가 너무 많으면은 오시는 분들도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쟁이 그만큼 많다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이게 새로 사셨네요. 이렇게 분양을 받고서 이제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한 채를 어떻게 할까. 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수익률과 안정성이죠. 수익률은 이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안정성은 위탁 운영업체, 관리업체, 그리고 관리 감독을 수분양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고요. 뭐 사실 수분양자분들이랑 직접 얘기를 많이 나누시면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저는 간단하게 봤을 때 수분양자가 60% 이상 모여 있는 그런 그 카카오톡 채팅방에 모여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8번. 초도 비용은 잔금 때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돈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이제 준공하고 나서 위탁 운영업체가 요구를 하는데요. 뭐 객실 꾸미는 비용이요. 침대, TV, 수건 등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근데 위탁 운영업체가 한 개라면 납부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2개가 있다면 비용도 비교 분석 가능하고 최대한 거품을 줄일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 수분양자들한테 좀 칭찬도 들을 거고 너무 비싸 버리면 수분양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경쟁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위탁 운영 업체는 1개가 아니라 2개, 3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9번 가능합니다. 생숙도 관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 관리인 혼자에게 독점되는 권한이 아니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려요. 건물 관리 측면에서는 생숙, 오피스텔, 상가 등 뭐 집합 건축물도 다 집합 건물관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방장님 책에 수익이 안 높으면 별장을 쓰거나 따로 세를 줘도 된다고 하셨는데 별장 사용을 하거나 세를 줄 수가 있나요? 그럴 때 계약서상에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위탁 운영업체를 끼고 명의 사용하면 뭐 수수료를 내겠죠. 10%에서 한 15%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위탁 운영업체가 있더라도 외부에서 중개업소를 끼는 경우 또는 그 장기 숙박 사이트 쓰는 경우 거기에 별도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적어놨고요. 만약에 위탁 운영업체 안 끼면 뭐 부동산 월세 거래 이렇게 발생할 거고 그냥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별장 사용하거나 세를 줄 수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편한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면 불법이고 다른 수운영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시니까 가능하면 혼자 그렇게 운영하기보다는 여럿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같은 층 전체가 숙박시설이면 개인이 숙박업 가능하다고 법률이 개정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뭐 저도 알아봤는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피스텔을 은퇴하신 분들이 분양받을 때 이렇게 한 줄로 쭉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생숙을 1인이 한 층을 전체 분양받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글쎄 시행사가 자기네 좋은 로열 물건 잡으려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렇게 전체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직 사례를 못 봤습니다. 자, 12 계약서 살펴보니 공급계약 일반 사항에 일관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운영 위에 위탁관리 운영사는 시행사가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 그대로 따라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탁 운영업체는 수분양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분양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예요. 그래서 상가 한 칸, 뭐 2칸 이렇게 상가를 사는 개념이라면 위탁 운영업체는 내가 월급 주고 채용하는 직원이거든요. 여러분이 상가 포괄 양수도 받을 때 고용승계까지 의무로 하나요? 물론 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어쨌든 그 매수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고용승계까지 위탁 운영업체 직원까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시행사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수분양자분들이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어느 시점이 좋은가요? 빠를수록 좋다. 준공일 6개월 전에 결정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침대나 이런 물건 발주를 2달 전 또는 1개월 전에 하는데 객실 수가 많다 보면 더 미리 전에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객실 어떻게 컨셉 잡을지 이런 것도 준공 수개월 전부터 이미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준공 6개월 전에 다 결정이 돼야 하고요. 뭐 준공 6개월 전에 뭐 모임을 시작한다 이런 걸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왕 해줄 거면 빨리 해달라고 하세요. 뭐 그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행사가 뭐 분양 상담사 통해서
분양하시는 분들 여기 단체 카톡 채팅방 여기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가 만든 별도 홈페이지 오셔서 의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행사에 빨리 해달라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분양자가 자체적으로 관리 구태관리 운영 시점. 요거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 내용인데 일단 뭐 썼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분양자가 자체적으로 관리위원회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거 힘들어요. 반드시 행정사든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변호사는 좀 비싸요. 소송 분쟁하지 않는 이상 그냥 행정사가 좋을 것 같고요. 수분양자 자체적으로 관리단 집행한다고 하는데 아니 전체 객실 수분양자의 등기부 등록은 다 떼가지고서 등기 보내고 발송하는 이걸 누가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들 관리단 집행 전문으로 깨고 다니는 변호사도 있거든요. 그분도 나쁜 의도가 아니라 당연히 의뢰를 받았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단 집행 묘가 될 수 있어요. 고생하신 게 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관리단 나중에 구성할 때는 반드시 행정사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13번의 답은 위탁 운영 업체 선정에 관한 거였는데요. 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거 그 뒤에 제가 부연 설명 조금 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6개월 전에 모집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방장이 어렵다고 한 것 같아요. 왜일까요?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내용이 비슷한데요. 시행사에서 위에 의도가 있다면 미리 분양할 때부터 수분양자 채팅방 또는 커뮤니티 구성을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근데 해당 생수계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죠.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요청하세요. 해달라고. 자, 15번. 운영사가 처음엔 수익률 잘 보장하다가 2, 3년 후에 재계약 시 확 수익률을 낮춰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많이 일어나나요?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수익률을 요구하거나 여기보다 더 낮아지면 방송에서 나오는 분양용 호텔 피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정리해보면 1번 처음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더 낮아요. 정말 낮아요. 3%, 4%, 6% 주기로 했다가 2%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요거랑 아씨 나 몰라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뛰쳐나가요. 그런데 생숙에서 위탁운영 업체 한 개밖에 없으면 여러분들 갈 데 없잖아요. 그래도 아우 몰라 내가 어떻게든 할 거야 라고 나가시게 되면 낙동강 오리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숙 건물에 생숙의 그 위탁운영 업체 하나밖에 없으면 거기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예 수익률이 아예 너무 낮은 거랑 또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나가면 수익률도 없고 완전 손실 볼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더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터무니없는 낮은 수익률이라도 어쨌든 뭐가 나오니까 그걸 선택하시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탁 운영업체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 질문에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자, 실제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누구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수분양자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잘못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력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실제로 위탁운영 업체가 두 곳인 경우 있나요? 많죠. 두 곳, 세 곳 이렇게 많죠. 유명 브랜드 아니고선 전부 다 여러 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명 브랜드라고 해도 내부적으로 지금 말이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만 믿고서 이거 지으면 알아서 예약이 잘 될 거야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는 점점. 자, 앞에서 했던 얘기네요. 간단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생숙 건물의 위탁 운영업체가 A, B, C 이렇게 3개 또는 A, B 2개 이렇게 있어야지 서로 초도 비용이 어디가 더 낮고 그리고 객실 수익률이 어디가 더 좋은지 이걸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엔 최소 2개 이상 세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시행사는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들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온라인 팁타임을 제가 한 2시간 가까이 했었잖아요. 이거를 좀 압축해가지고 30분, 40분 요걸로 줄이는데 한 30분 이내로 하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저도 말하다 보니까. 생수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시고 답답한 게 있으실 텐데 커뮤니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제 온라인 팁타임 통해서 오시거나 또는 저희 채팅방, 제가 운영하는 채팅방 오시면 많은 질문 답변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으시고요. 제가 하는 온라인 티타임은 조용한 밤에 해요. 주로 한 8시, 9시 이때쯤에 하려고 하는데 오세요.
공개 강의인데 비용은 무료예요. 그래서 질문 주시면 미리 질문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 질문 채팅방에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답변 드리거든요.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세요. 같이 고민해야 돼요. 생수군. 호텔형으로 하든 라이트형으로 하든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안전한 생수기라고 하면 다 같이 공유해서 우리 성공적인 수익 모델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러려고 책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같이 생수 투자했는데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앞으로 생수기 몇 년 내로 굉장한 부동산 이쪽 투자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조업이 이제 많이 가라앉고 있고 결국엔 여행 관광업이 많이 뜰 텐데요.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고 있는 마당에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밝게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채팅방에서 수분양자분들이 티격태격 하는데 서로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오늘 티타임을 여기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혹시 또 10월에 하게 되면 일정을 미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